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꼬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증 교사죄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을 징역 3년을 했고요. 또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형 징역 2년을 했잖아요. 그리고 선고는 11월 15일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가 잡혀 있고 11월 25일에 유진교사에 대한 선고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이재명 대표 선고가 이제 2개나 선고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11월은 선고가 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1월 달에 선고가 되는 이 2개의 죄와 그리고 과연 이게 대선전에 확정될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유증교사죄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을 징역 3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아니 그게 아니고 당연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검찰 입장은 그런 거죠. 일단 전에 이 김진성 씨에 대한 유증교사를 해서 김진성 씨가 유증을 했는데 그 죄가 재판에 미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1심에서도 무죄 나왔고 대법원에서 확정적으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한 죄고, 이제 두 번째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어떤 일반적인 유증교사에서는 부탁을 하죠. 이렇게 유증을 해달라. 한 번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유증교사인데 이재명 대표 거는 그냥 한 번 부탁한 게 아니잖아요. 텔레그램 통해서, 전화 통해서 여러 번 부탁을 하고 집요하고 주도 면밀하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유증교사에 비해서는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보고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증교사를 받은 김진성 씨는 나 교사 받아서 내가 유증했다, 허위로 증언을 했다고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유증을 시킨 사람은 증거 조작했다, 검찰이 소설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랄지 검찰의 양형 기준상 최고의 구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유증이나 유증교사죄는요 징역 1년 정도 구형을 합니다. 그리고 실형이 선고되면 징역 10개월 정도 선고가 되고, 아니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집행유예 선고된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도 유증교사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한 사례는 그게 거의 보지 못했어요. 검찰이 그만큼 이 구형을 많이 한 것은 죄질이 아주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검찰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반박은 이런 얘기예요. 아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했다, 사실대로 증언을 해달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볼 때 사실대로 얘기하고 아는 대로 증언할 것 같으면 그 증인하고 접촉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증인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전화로 하고 텔레그램이 굉장히 보안성이 강한 거잖아요. 왜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 통해서 계속적으로 유증을 교사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냥 교사한 게 아니고 변호인 의견서까지 보내주면서까지 유증교사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사실대로 이 얘기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증을 해달라고 그렇게 교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제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의 당사자가 증인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도 증언할 사람들하고 계속 접촉을 시도했다랄지 그런 언론 보도가 있잖아요. 왜 직접 당사자가 전화를 하는 거야? 근데 당사자 누구예요? 이재명 대표와 피고인인데 경기도지사잖아요. 전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위압감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당사자가 직접 전화를 한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선임한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들 그런 얘기 하죠. 아는 사람 통해서 한번 이 얘기 해볼까요? 아니면 내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그렇게 이 얘기를 해버리면 법정에 증인이 증언을 할 때 설사 사실대로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내용이 나오면 마치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인이 개입을 해서 이 증언을 굉장히 유리하게 바꿨다, 그런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의 어떤 신빙성이
법원에서 믿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우리 의뢰인이 얘기하면 절대로 전화하거나 접촉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님 변호사인데도 얼마나 다급했으면 계속 접촉을 했을까? 그것도 변호인 통해서까지.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실대로 나중에 대법원 판결 무죄 이유는 달랐지만 기소된 내용이 뭐 나는 누명을 썼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누명을 쓴 게 아니고 사실대로 짜고 KBS랄지 뭐 김병장 씨가 짜고 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하게 되면 이제 무죄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요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고, 또 하나 제가 민주당이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은 이건 개인의 범죄잖아요. 공직자선거법 위반은 그건 민주당이 관여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100만 원 이상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434억 선거 보조금을 토해내도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유준교사는 개인의 비리잖아요. 개인의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건데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뭐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면서 왜 무죄인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왜 이게 유죄가 되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가 변론을 하듯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제1야당 공당으로서 맞지 않아요. 대표의 개인적 비리에 대해서 왜 최고위원회에서 무죄라는 이유를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맞지가 않죠. 그러면 일단 뭐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이런 사건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가야지 1심 선고 결과도 나올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그렇지만 공직선거법 위반과 유증교사죄는 일단 11월 25일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저는 뭐 제 개인 예측으로는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자체는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와야만이 살 수가 있는데 무죄냐 유죄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유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김문기 씨 몰랐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뭐 사진이랄지 엄청난 자료에 의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본인은 기억에 있어서 주관적인 인식의 차이로 얘기하지만 이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인식 차이를 훨씬 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유죄고, 그 다음에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해서도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고 하는데 협박과 관련해서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김문기를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가 대선에 상당히 영향이 있는 거고, 또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자의적으로 용도 변경을 해줬냐 국토부터 협박받아서 해줬냐에 따라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허위사실 공표죄보다는 질이 훨씬 나쁘다.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집행유예 아니면 실형 선고가 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유증교사죄잖아요. 11월 25일 날 선고되는 이 유증교사는 굉장히 재질이 불량해요. 더군다나 유증교사를 받은 사람은 나는 유증했다고 다 인정하고 반성하잖아요. 본인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걸 증거 조작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거교사죄 중에서 제일 질이 나쁜 것이다. 그러면 이 유증교사죄에 대해서는 적어도 금고 이상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라는 것은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죄가 되건 유죄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결국 다음 대선은 못 나갈 가능성이 크다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1월 15일하고 25일 날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재판 끌기를 해서 이번 대선, 다가오는 대선 다음으로 선고를 늦출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마침 법원 행정처에서 법규의 강행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1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을 지켜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는 재판을 빨리빨리 잡아야 하는 사건이 이제 구속사건이거든요. 그 구속사건 배당도 굉장히 적게 해줘라. 이런 지침을 내리고 공고를 내렸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까지 법원에서 만연하게
이 강행 규정을 위반을 했었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와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도 그 굉장히 뭐 거의 2년 2개월인가 걸렸잖아요. 그러면 항소심에서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더구나 법원 행정처에서 이 공고안을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진행이 빨리 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은 대법원에서 굉장히 재판을 많이 끌었어요. 대법원은 서면 재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 재판은 금방 끝나는 거거든요. 심리 자체를 않기 때문에. 법정 심리를 안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막 1년, 2년 막 그렇게 묵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조국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3심 간 적이 얼마나 많이 오래됐어요.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나고 있잖아요. 아마 이번 권고안 때문에 조국도 마찬가지고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재판이 좀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일단 이번에 결심된 공직선거법 위반 유진 교사는 다음 대선 전에 선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확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못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